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맹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와 건축법상 맹지, 개발관련법상 맹지, 감정평가세상 맹지, 맹지에 대한 경매 진행과 맹지와 관련된 판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앞 시간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한 수도와 가스관 설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는 우리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은 필자가 최근에 발간한 만화로 배우는 법정지상권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이번 방송 후 제목을 정하는데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한 상속세 절감 방법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통한 상속세 탈세 사례로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 결과 조금 순화된 제목으로 하고자 부동산 경매를 통한 상속세 절감 방법으로 했지만은 실상은 부동산 경매를 통한 상속세 탈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책자에 대한 원고를 완료하고 현재 만화가가 열심히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필자는 경매 강의 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강의 중 부동산 등기 분석 방법에 대한 강의도 자주 합니다. 이때 필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분석을 잘하면 부동산 등기를 보고 그 사람이 살아온 스토리를 거의 알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는 그 소유자의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주제도 필자가 강의를 위하여 경매 물건을 분석하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에 강의한 내용은 필자가 부동산 등기를 보고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뒤에서 보시면 논픽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절세를 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상속세를 어떻게 포탈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강의하는 부동산 경매를 통한 상속세 절감 방법에 대하여 그 내용을 먼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을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을 부동산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3배 이상 상승한 지역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우룹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 지역은 최근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완성되어 서울 IC가 위치해 있어 부동산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또 이 지역은 서울 제2애갑 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추정되는 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은 아버지와 6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상속세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들이 이 토지를 상속받는다면 많은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로 추정된 사람에게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한 다음 아들로 추정된 사람이 어머니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2개월 정도 뒤에 바로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본인이 경락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들로 보이는 사람은 최초 경매에서 최초 법사 가격의 120%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의정부 지방법원 2017 타경 13499호 1번과 2번 물건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지지 옥션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의 1번 물건을 보면은 현재까지는 채무자가 어머니로 추정되고 채권자가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 1번의 경매 사건에서는 토지만 경매에 나오고 주택은 경매에 나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경매 사이트나 법원 경매 정보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알 수 없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물건의 지상에는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이 위치한 이성지도입니다. 이 물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서울 진입이 매우 편리한 곳이며 현재 서울 제2 애각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아주 폭등한 지역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자는 앞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아들이 그 물건에 근저당을 한 것 같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과연 필자가 추정한 내용이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등기입니다. 이 건물은 경매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구 1번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25년생이고 갑구 2번의 어머니가 30년생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갑구 3번을 보면은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했으므로 갑구 2번과 갑구 3번 사이는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또한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서 주택만 증여한 것은 주택은 아주 오래되어 잔존 가치가 얼마 되지 않아 증여세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후 경매 물건 1번에서 봤듯이 토지만 경매를 넣고 건물은 경매를 넣지 않아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이 일단 어머니 소유였다가 건물만 증여되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토지 등기를 보겠습니다. 갑구 1번은 아버지, 갑구 3번은 어머니, 갑구 4번의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아들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기에서 소유자의 출생연원지를 보면은 아버지는 1925년생, 어머니는 1930년생, 아들은 1953년생입니다. 즉 어머니의 연세가 거의 87세입니다. 필자가 이렇게 생년월일과 나이를 알려드린 이유는 뒤에서 보게 될 을구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기가 막힌 토지 등기의 을구를 보겠습니다. 을구 5번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농협에 2011년 6월에 근저당권과 2016년 10월 24일 변경 계약을 하여 8억 4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8억 원 가까이 대출을 했다는 것인데 87세나 되신 분이 과연 이 자금을 본인이 사용했을지가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2017년 4월 5일 아들이 9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아들이 어머니에게 근저당을 설정했겠습니까? 자,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아들은 2017년 4월 5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어머니 소유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9억 5천만 원을 설정하고 불과 2개월 뒤인 2017년 6월 15일에 임의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최초 경매 기일에 본인이 최초 법사가격의 120%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본인이 어머니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상계 신청을 하면 별다른 금액을 들이지 않고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1차의 낙찰을 받은 것은 이 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한 지역이라 비록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안전장치를 해놓았어도 불안감을 느껴 1차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세 한 푼도 내지 않고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은 필자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를 분석하면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동산 소유자의 스토리를 읽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만화로 배우는 법정지상권 교재를 가지고 법정지상권은 무엇이고 법정지상권을 분석하는 실전의 방법과 실전에서 진행하는 경매 사료와 분석 방법,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하여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내용이나 방송을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받아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를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라며 필자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수가 있으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